오늘 주식 콘서트 11강을 진행하는 날이죠. 제가 주식 콘서트 전체 한 24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 뭐 1, 2강부터 해서 우리가 세계 명인들 이야기를 쭉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또 특히 파생 쪽은 선물은 그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옵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아마 옵션에 많이 할애하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옵션에 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옵션을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이 무엇인데서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진도를 같이 나가보시죠. 자, 옵션입니다. 그리고 사실 옵션을 알아야 소위 말하는 돈이 좀 됩니다. 우리가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방향성만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매매가 조금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데 실제로 돈이 되는 건 옵션이기 때문에 이 옵션 부분을 잘 공부하게 되면은 정말 사업다운 사업을 하시게 됩니다. 한번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죠. 자, 지수 옵션.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 가격을 넘느냐. 행사 가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서로 계약할 때 계약의 단가가 있습니다. 행사 가격. 행사 가격을 넘느냐, 못 넘느냐를 두고 그걸 사고 파는 파생 상품이다. 이래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코스피 200, 250이다. 그러면은 250을 넘냐, 250을 넘지 못하느냐 이런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지수 옵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시장 지수 옵션 대상은 코스피 200 지수를 대상하고 있습니다. 즉 코스피 200 지수가 얼마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바로 옵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기는 해당 월물 두 번째 주 목요일 날이 우리가 만기발에서 설명했죠. 그죠?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가 아니고 목요일이 두 번째 있는 거. 그죠?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지수 콜옵션. 지수가 정해진 수준 위로 넘는 것을 전제합니다. 일단 제가 설명의 편의상 위해서 지수 콜옵션을 매수를 하는 사람, 지수 콜옵션을 매수를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야기가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사람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수가 정해진 수준 위로 넘는 것을 전제로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6월물 250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6월물이라고 앞에 적혀 있는 이 6월물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2013년도 올해죠. 올해 6월 두 번째 2013년 6월 두 번째 목요일 날 만기가 되는 상품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6월 두 번째 목요일 날 만기가 되는 상품. 뭐가? 어떤 상품이? 코스피 200이 그 말이죠. 그 코스피 200이 250콜 이랬으니까 250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말이죠. 그럼 6월물 250콜 밑에 적어놨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6월 두 번째 목요일 날 250위로 넘느냐 안 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 250을 넘느냐 안 넘느냐 가지고 넘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매수를 하면 될 것이고 못 넘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매도를 하는 게임이다.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프리미엄이나 이건 나중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그 기준 가격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6월물 250 지수 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이라는 것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6월 두 번째 주 목요일, 6월 두 번째 목요일 250 위로 올라갈 경우 250포인트를 초과한 만큼 이익이 난다는 얘기죠. 언제? 6월 두 번째 목요일 날. 그 안에 올라갔다 때릴 때 그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다 필요 없고요. 바로 6월 두 번째 목요일 날 250을 초과한 만큼이 이익 나는 그런 개념입니다. 만약에 만기일 날 260으로 종가가 결정됐다면
260이 250보다 10포인트가 더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 10포인트 차이만큼 1포인트가 50만 원이니까 그럼 10포인트니까 약 우리가 한 계약이라 한다면은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겠네요. 즉 지수 콜이란 건 뭡니까? 내가 행사 가격 250콜이라면 250 위로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상당히 중요하고 250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만큼을 더 많이 올라가는 만큼 그만큼이 내가 이익을 취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다시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6월물 200 지수 콜 사례 한번 보도록 하죠. 만약 6월 두 번째 목요일 날 250위를 많이 넘지 않으면 어찌 되느냐? 넘지 않다면은 250이 초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익금이 없습니다. 자, 그럼 보시겠네요.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250짜리 콜이 언제? 6월 두 번째 목요일 날, 바로 그날, 종가, 그날. 그 전날에 올라갔다 뜬다, 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날 6월 두 번째 목요일 날, 그날 딱 종가가, 그날 마지막 종가, 2시 50분에서 3시가 종가 나오지 않습니까? 코스피 100 지수가 나오죠. 그때가 250을 넘냐 안 넘냐가 중요하다 그러죠. 넘게 되는 만큼을 내가 이익을 보게 되고, 넘지 않게 되면은, 나는, 손해는 보지 않는, 더 이상 내가 250보다 더 떨어지다 하더라도, 많이 떨어지다 하더라도 그만큼 손해보는 게임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리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물 250콜 매매 계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물 250콜 매수 계약자는 6월 두 번째 목요일 날 지수가 250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250콜을 매수를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파생은 누군가가 매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다면은 반드시 누군가가 매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상대방이 있는 거죠. 이거는 계약 상법이 그런 거죠. 내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물 250콜 매도 계약자는 어떻습니까? 얘가 반드시 매수자가 250을 샀으니까 얘도 만약에 250을 팔았겠죠.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6월 두 번째 목요일 지수가 250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한 사람은 나는 250을 넘을 것이다. 6월 두 번째 목요일 날. 한 사람은 250을 안 넘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 간에 생각하면서 한 사람은 매수 계약을 맺고 있고 한 사람은 매도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계약이 발생했다. 그 250을 넘냐 안 넘냐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 매수자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 권리가 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날 행사 가격, 즉 아까 250콜이라고 했다면은 250을 초과를 하게 되면은 초과된 만큼 260 가게 되면 10포인트 더 초과된 거죠. 그 초과된 것만큼을 나는 이익금을 다 취하게 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만약에 250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매수자는 250을 넘어가면은 넘어가는 만큼 10포인트 넘어가면 10포인트 더 묻고 20포인트 더 올라가게 되면 250보다 20포인트 올라갔다 270 갔다 하면은 20포인트 더 묻고 이런 구조를 나는 이익은 계속 취하면서도 250보다 더 떨어지는 것은 나는 손해를 다 안 본다. 이런 구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맞습니까? 그럼 매도자는 누가 매도합니까? 이런 불필요한, 아주 좋지 못한 제도 같으면은. 그렇죠? 대신에 그 권리금을 매수자는 그것을 내가 권리를 취한 만큼 그 권리의 대가를 매도자에게 지불하는 게임입니다. 즉, 내가 이 권리를 250 이상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간 만큼 내가 다 묻겠지만 만약에 올라가지 않으면 올라가는 이 물건에 대해서 매도자에게 그 물건을 사는 겁니다. 프리미엄 주고 그 물건을 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권리 취득을 위해서는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럼 매도자는 그 프리미엄을 받고 매수자에게 이런 권리를 준다는 이야기죠.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코스피 200, 콜옵션 250을 5.0에 매매를 했다고 본다면, 5.0에 매매를 했다고 본다면, 콜옵션 매수자는 어찌 되냐? 만기일 날 코스피 200이 250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럼 이익 발생합니다. 250포인트보다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기는 책임이 없습니다. 대신에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 돈이 뭐냐? 해당 권리증을 5.0 포인트 주고 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0은 어떤데요? 5, 25. 1포인트당 50만 원이기 때문에
250만 원을 지불하고 샀다. 이런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즉, 콜옵션 매수자는 내기의 방법이 250포인트, 예를 들면 250포인트, 그 행사 가격보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손해볼 건 없습니다. 대신에 그런 권리증을 매도자로부터 그 권리증을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매수자가 갖고 있는 부담이죠.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매도자는 어떻습니까? 지수가 훨씬 더 올라가면 그만큼 내가 다 돈을 물려줘야 되지만 내가 대신에 그 권리를 파는 대가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 게임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기 조건입니다. 자,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죠. 그럼 콜 매도자 한번 보도록 하죠. 콜 매도자는 무슨 말이 되는가? 코스피 100, 콜옵션 250을 5.0에 매매했습니다. 콜옵션 매도자는 만기일날 코스피 200이 250포인트보다 더 올라가게 된다면, 콜이니까 더 올라가게 된다면 그 해당의 손실을 일체 다 물려줍니다. 만약에 270 같다. 그러면 20포인트 차이만큼 다 물려줍니다. 20포인트면 10포인트가 500만 원이니까 20포인트 같으면 한 개 약당 1000만 원을 물려주는 겁니다. 돈을 다 물려준다. 만약에 250포인트 이하로 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 손해는 볼 건 없습니다. 25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나는 손실이 발생되고 250포인트 더 아래로 떨어지면 나는 더 이상 손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이 권리를 어떻게 따냐입니까? 5.0포인트를 받고 해당 권리증을 매수자에게 부여했다. 콜옵션 매매자는 권리를 가지러 가는 대신에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콜옵션 매도자는 권리를 매수자에게 주고 대신에 돈을 받는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즉, 콜옵션 매수자는 그걸 어떻습니까? 그 권리, 내가 더 많이 올라가면, 내가 행사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돈을 다 이익을 보겠지만, 물론 그 행사 가격이 이하로 빠졌을 경우는 나는 더 손해는 보지 않지만, 내가 이런 권리를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옵션은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매도자는 야, 그 가능성이 없는 것을 나는 그렇게 보진 않아.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거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권리를 주면서 가능성이 없다고 자기는 판단하는 거죠. 권리 주면서 돈을 받아버리는 거죠. 자,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죠. 그럼 콜옵션 매수자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매수 금액을 얼마 주고 권리를 샀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어떤 행사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익이 계속 발생됩니다. 우리가 행사 가격이 넘어가다 바로 발생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내가 프리미엄을 먼저 지불했기 때문에 프리미엄만큼이 더 올라가야 되겠죠. 프리미엄하고 차이기 때문에 그만큼 덜 올라갑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손실하는 거는 프리미엄만큼 손해를 보게 되겠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 행사 가격 차이만큼 계속 올라갈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가 콜옵션 매수자다. 이래 보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야, 그럼 다 콜옵션 매수하지. 누가 콜옵션 매도하겠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콜옵션 매수자는 내가 일정 금액 행사 가격이 넘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이익을 보겠지만 그걸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들어간 프리미엄만큼 내가 날아가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강원랜드 같은 그런 빠찡고 하는 도박장 있죠. 그 도박장에 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돈을 갖다가 저는 도박을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만 돈을 갖다 1,000원, 10,000원 이렇게 넣겠죠. 10,000원 넣고 나면은 예를 들면은 3번이 몇 개 터졌다. 그러면 10배가 넣어주지 20배가 넣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게 만약에 10배, 20배가 넣게 되면 나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안 터지면 어찌 됩니까? 내 들어가면 돈만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똑같은 구조죠. 그러면은 도박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까? 확률이 없잖아요. 확률. 로또 마찬가지죠. 로또를 1등 하게 되면은 20억, 30억 돈이 로또 요즘 당첨이 그렇게 크더만요. 그럼 1등 하면은 20억, 30이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실제로 그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내가 500원 주고 로또를 샀지만 날아가는 거 500만 날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당첨되면은 20억을 버는 거 아닙니까? 콜옵션 매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이 지수를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내가 돈을 많이 벌겠지만 당첨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은 내가 들어갔던 돈이 날아가는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도박 같은 경우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매수자들이 예를 들면 도박에 참여한 사람이 거의 돈을 잃지 않습니까?
로또도 그런 식의 경우도 되겠죠. 그죠? 물론 뭐 1등 돼가지고 아주 크게 돈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돈 잃는 구조죠.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은. 콜옵션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만큼의 아주 극단적으로 불리한 환경은 아니지만 콜옵션 매수자는 내가 이만큼 올라가는 걸 기대해가지고 옵션을 매수하게 되면은 사실상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날릴 매수 프리미엄이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시장상이 굉장히 급등한다든지 급락할 경우에는 뭐 우리가 옵션 매수자가 이기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옵션 매수자는 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게 되면은 내가 들어간 돈은 제한되지만 어느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굉장히 큰 이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옵션에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확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로 확률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죠. 그럼 옵션 매도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프리미엄을 받고 확률이 없는 지수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손해는 보겠지만 내가 프리미엄 받고 나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 배팅하는 사람들이 옵션 매도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옵션 매수자와 매도자는 서로 좀 틀린 개념이죠. 물론 아까 도박하고 비교할 만큼의 그만큼 확률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옵션 매수자가 확률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옵션 매수자는 그만큼 프리미엄을 지불하기 때문에 확률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확률은 확률이 높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은 그림만 보고는 잘못되는 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로또처럼 1등 하면은 몇십 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이 산 사람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당첨이 나겠습니까? 힘들겠죠. 그와 같은 비슷한 구조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논리, 어떤 개념의 논리는 그 비슷한 논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죠. 자, 지수 풋옵션. 지수 풋옵션은 어떤 거냐면은 지수가 정해진 수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콜옵션은 어떻습니까? 일정 가격이 넘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얘는 일정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지수 풋옵션이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6월물 250 풋옵션이다. 이러면은 250 아래로 지수가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코스피 200 지수가 6월 두 번째 목요일 날, 다른 앞에서 만기일 날이죠. 두 번째 목요일 날 25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아까 콜 같은 경우에는 250 위로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지수가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는 250 아래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것이 풋옵션이다. 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6월물 200 풋옵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두 번째 목요일 날 250포인트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250포인트 아래 떨어진 만큼 그 떨어진 만큼을 다 이익을 보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래 되겠습니다. 만약에 만기일 날 240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250보다도 약 10포인트 더 빠졌죠? 그러면 10포인트 정도 이익이 나겠습니다. 250 빼기 240. 풋옵션은 뭐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지수가 더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250 빼기 240 하게 되면 1포인트 50만 원 계산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계약당 500만 원 수익이 되겠습니다. 콜옵션과 풋옵션은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콜옵션은 어떤 행사 가격 기준으로 지수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가 중요하고요. 풋옵션은 일정 가격 지수 아래로 빠지냐 안 빠지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지수가 빠지냐 안 빠지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콜옵션이 콜옵션의 경우가 영의 경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6월물 200 풋옵션 애시 6월 두 번째 목요일 날 250 아래로 떨어지지 못할 경우에 어찌 되겠습니까? 25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내가 돈을 먹지만 차이만큼 돈을 먹지만 만약 250을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손실은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매수자 입장에서. 이것도 매수자 입장에서. 그래야 되겠죠? 손실은 안 납니다. 대신에 아까처럼 프리미엄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물 250 풋옵션 매매 계약 한번 보도록 하죠. 6월물 250 풋 매수 계약자는 6월 두 번째 목요일 날 지수가 250 아래로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6월물 250 풋 매도 계약자는 상대방은 6월 두 번째 목요일 날 지수가 250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서로 상대방끼리 생각을 하면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풋 매수자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만기일날 행사 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때는 그 떨어진 만큼을 내가 전부 다 이익을 다 취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풋 매수자는 떨어지는 만큼 전부 다 이익을 취하겠지만 내가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25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손해는 안 본다는 이야기죠. 손해 안 본다. 이 말이죠. 그것이 권리죠. 그런 좋은 권리를 공짜로 가질 수는 없죠. 당연히
그 권리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매도자에게 주고 사야 되겠죠. 자, 25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은 자기는 돈을 그만큼 떨어진 만큼 돈을 벌 것이고, 떨어지지 않아도 손해는 안 보는데 그 권리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매도자에게 그 권리를 사셔야 됩니다. 프리미엄 주고 사야 되겠죠. 풋매수자는 겁니다. 콜하고 좀 틀리죠. 이건 떨어지는 거죠. 자, 풋옵션 매수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00, 풋옵션 250을 5.0에 매매한다고 한다면은 풋옵션 매수자는 어떤 말입니까? 만기일 코스피 200이 25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는 만큼 많이 떨어질수록 이익이 더 많이 발생되겠죠. 250포인트 미만 해당액 이익 발생되겠고요. 250포인트보다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기는 손해는 안 봅니다. 대신에 그런 유리할 때는 권리가 있고 불리한 걸 안 하는 것, 이런 권리증을 사야 되겠죠. 얼마 주고 사야 됩니까? 5.0 주고 매매를 했다면 5.0 250만 원 지불을 하고 지르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풋옵션 매도자를 보도록 하죠. 풋옵션 매도자는 코스피 200 풋옵션 250을 5.0에 매매를 한 거죠.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자가 있는 거죠. 풋옵션 매도자는 만일 코스피 200이 250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져도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질수록 많이 떨어지면 그만큼 해당되는 금액을 다 물려줍니다. 차이만큼 다 물려줍니다. 만약에 250 밑으로 안 빠진다면 자기는 관계없습니다. 그죠? 250m 더 빠졌을 때는 내가 그만 해당 금액이 다 물려줍니다. 풋옵션 매수자가 이익 보는 만큼 내가 다 물려주는 거죠. 대신에 그런 권리를 준 대가로 돈을 5.0, 250포인트죠. 250만 원이죠. 5.0포인트는 250만 원이죠. 250만 원 받고 해당 권리증을 매수자에게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그러면은 풋옵션 매수자는 권리를 가지게 되겠고요. 권리를 가지는 대가로 금액을 지불하게 되겠고요. 풋옵션 매도자는 권리를 상대방에 준 만큼 나는 돈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콜옵션 매수자 그런 거죠. 콜옵션 매수자도 권리를 내가 취득하게 되고 권리 취득 대가로 내가 돈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풋옵션도 마찬가지로 옵션 매수자는 다 권리를 취득하면서 돈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러니까 풋옵션 매수자는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더 손해나지 않고 지수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일정 가격 이하로 빠지게 되면 자기는 계속적으로 그만큼 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반대의 구조가 풋옵션 매도자가 되겠죠. 풋옵션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만약 지수가 크게 급락한다면 내가 돈을 그만큼 물려줄 것이다. 만약에 급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프리미엄만큼 내가 돈을 챙겨야 될 것이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옵션 매수자와 매도자의 경우를 갖고 설명했죠. 옵션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어떤 행사 가격을 기준으로 콜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 가격 위로 지수가 올라가냐 안 하느냐, 250 가도 250보다 더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가 중요할 것이고요. 풋옵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매수자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250 풋이다 이러면은 250 아래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지수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내가 이익을 그만큼 보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죠. 그 구조와 정반대의 어떤 행태를 취하는 사람이 매도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게 되면 매수자가 상당히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확률은 매도자가 상당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11강을 진행했던 이 내용들은 그림만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옵션을 매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확률적으로 본다면 매도자가 상당히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 걸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진짜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2강에서 다시 만나요.